두루미 천여 마리가 올해도 잊지 않고 철원 평야를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겨울 얼어붙은 철원 평야에 흐르던 애절한 망부가를 떠올렸습니다. 눈 덮인 철원 평야 끝에 우두커니 서 있는 두루미 한 마리가 DMZ의 병사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두루미는 며칠이 지나도록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죠. 무슨 이유일까? 병사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두루미를 지켜본 지 1회째 되던 날, 꼿꼿이 자리를 지키던 두루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의 연락을 받고 조류협회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쓰러진 두루미는 눈을 감은 채 울고 있었고, 곁에는 독수리에게 찢긴 듯 처참한 상처를 입고 얼어 죽은 또 한 마리의 두루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 두루미가 굶주린 동물들로부터 남편 두루미의 시신을 지키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 달 후 조류협회 사람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되찾은 부인 두루미는 고향 시베리아로 떠났습니다. 오늘 얼어붙은 철원벌에서 목매인 망부가를 듣는다. 다투고 배신하고 갈라서기를 삼시세 때 밥 먹듯이 하는 썰렁한 사람들의 가슴마다 따뜻한 불씨 하나 묻어놓고 우리 곁을 떠나는 너. 잘 살아라. 그리고 부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날 이후 철원 평야에서는 부인 두루미의 애잔한 비밀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떠난 줄 알았던 부인 두루미가 얼지 않는 연못 샘통 쪽에서 서성이고 있었어. 인사말도 남기지 못한 남편 두루미 곁을 차마 그냥 떠날 수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부인 두루미는 이튿날에도 남편 두루미의 무덤을 지켰어.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더 이상은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 다만 무덤가 눈 위에 남겨진 그녀의 발자국만이 쓸쓸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 민통선 북방에 위치해 무려 50년 동안이나 인간의 발길이 차단됐던 곳. 금단의 땅 깊숙이 자리한 두타연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두타연은 국내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로 이곳에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열목어들은 산란기를 맞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두타연에 살고 있는 열목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인 1983년 여름 민통선 학술조사단에 의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라져가는 물고기였던 열목어의 발견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의 병사들에게 열목어는 이미 유명한 물고기였습니다. 빨갛다는 이유로 병사들에 의해 김일성 물고기라는
억울한 이름까지 붙여진 채였죠. 그리고 빨간 물고기에 대한 슬픈 전설 하나가 전선의 병사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문둥리는 그 옛날 문둥이들이 사는 마을이었어. 마을은 아름다웠고 사람들의 심성도 고왔지.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졌어. 그런데 때마침 전쟁이 터진 거야. 북한군은 문둥이 마을을 없애버리기 위해 군사기지로 위장해 놓았고, 미군 전투기는 이 위장기지를 쉴 새 없이 공격했지. 마을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어.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문둥이 마을은 아무도 갈 수 없는 DMZ 속에 갇혀버렸지. 그 후 그 마을을 흐르는 수입천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온몸에 얼룩무늬를 새기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 흉물스럽게 생긴 물고기. 미사일이 한방눈처럼 쏟아져 내리던 날, 불쌍한 문둥이들이 수입천으로 뛰어들어 변한 것이었어. 그 물고기들은 아직도 슬피 울고 있어. 늘 빨갛게 충혈된 눈을 하고 있지. 빨간 물고기의 슬픈 전설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람들에게 희미해져 갈 즈음 DMZ에 단풍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화가 박수근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박수근은 양구에서 태어나 21살까지 살았습니다. 고향 양구는 박수근이 평생을 바쳤던 그림에 대한 열정과 꿈이 시작된 곳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수근의 초기 작품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모두 불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북한 땅 금성에 살던 박수근은 홀로 월남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박수근과 함께 월남하지 못했던 아내 김복순이 어린 남매를 데리고 월남하게 됩니다. 숱한 호사가들의 발걸음을 DMZ로 불러 모았을 그날의 이야기.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가을의 일을 비밀스럽게 간직한 채 유일한 목격자였던 남대천만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무심히 DMZ를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DMZ에 묻힌 박수근의 그림 항아리는 DMZ가 간직한 또 하나의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